안녕하세요. 명품 미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매일경제신문 9월 4일자 이선희 기자님이 작성하신 기사 내용을 가지고 아주 담백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사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규제에 집착한 정부, 전세시장 불붙여, 조합원 실거주 자격 신설되자 집주인 세입자 내보내고 입주, 대출받아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해야 전세 매물 잠기게 한 강력 규제, 정부가 쏟아낸 의무 거주 정책, 결국 전세 폭등, 풍기, 부메랑, 굳이 10가지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요. 얼마나 아주 위에 담백하게 우리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얼마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즐겨 구독하여 보신다는 유튜브와는 상반되는 내용인지라 이런 시점에서 언급하기에는 좀 초보 유튜버로서는 아주 쫄깃쫄깃한 기사 내용입니다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기사 내용을 그저 읽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10 대책 이후에 전세 매물이 얼마나 급감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서울은 약 67%가, 경기도는 56.5%가 급감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적인 느낌이 얼마나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일하고 있는 저 이 소장은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프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남 미사간변 도시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사무실이 있고 여기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도요, 우프입니다. 글쎄, 그 단어로밖에 표현이 되지 않네요. 저는 블로그에 매번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글을 써왔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대책인지 사실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포스팅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님께서 아주 이렇게 담백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전셋값 상승을 촉진한 10가지 10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10가지 이 정책들을 정리를 하셨는데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전세 매물을 감소해서 전셋값을 상승하게 만드는 10대 부동산 정책의 첫 번째 정책으로 꼽으셨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구축 전세 매물까지 감소를 시켰다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는 대치동과 잠실의 전세 매물을 감소시켰다라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이것도 전세 공급을 감소시켜서 전세값 상승을 촉진한 10대 부동산 정책의 네 번째 사항으로 꼽으셨네요.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폐지한 것도 신규 임대 아파트를 감소시킨, 그래서 전세가 상승을 촉진한 10대 부동산 정책의 다섯 번째 사항으로 꼽으셨고요.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 열풍을 만든 것은 청약을 기다리는 전세 수요를 증가시켜서 전세가 상승을 촉진한 10대 부동산 정책의 여섯 번째 정책으로 뽑으셨습니다. 재건축 규제로 수도권 입주 물량을 급감시킨 것도 신규 전세 공급을 감소시켰다. 여덟 번째는 실거주 의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역시 신규 전세 공급을 감소시켰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시행하는 거는 집 주인들을 실거주 장기화시키게 만들었다. 이것도 역시 전셋값을 상승하게 만든 10대 부동산 정책으로 손꼽았고요. 양도세를 감면받게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2년 의무화시킨 것도 역시 전세 공급 물량을 감소시켰다라는 것. 이렇게 10가지 사항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기자님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책상에서 작성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요.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들이 너도나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나온 물건이 없어요.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아파트 전세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저 명품 이소장이 일하고 있는 하남 미사연변도시, 여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8월 2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현대 힐스테이트 미사역 84제곱미터, 실제적으로 아파트로 따진다면 약 27평형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세가 5억 안팎으로 실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덜 합니다만 아파트 25평이 5억을 훅딱 넘습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물가연이 없습니다. 여기 아주 기막힌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요, 6개월 내에 실거주를 해야 하죠.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요,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받으려면요, 실거주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민영 아파트도 준공 후에는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전세 공급이 다 막혀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권대중 명지대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임대시장이라는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한테 실거주를 하라고 하니까 임대시장이 수요 공급이 왜곡이 돼서 전세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급감 현상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하고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 총 4,424가구인데요. 현재 전세가 달랑 2건이라고 하죠. 원래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는요, 투자로 매수하신 분들이 많고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전세 놓고 계셨던 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신다고 하죠. 이게 과연 신문에서만 나와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교육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는 송파 잠실, 강남 대치, 청담, 삼성동은 더군다나 더욱 그렇지요. 투자용으로 매수하고 전세 놓는 사람 많았었는데요. 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했어도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죠.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법이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신축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면 예전에는 월세 놓는 물량도 상당했는데 이제 무조건 실거주해야 되는 거니까 월세 물량도 안 생긴다고 말을 했다고 하죠. 임대 공급의 한 축이었던 아파트 임대사업자도 710 대책 이후로는 그나마도 폐지됐습니다. 최근 임대차법은 전세 매물 잠김에 직격탄 날렸죠. 게다가 집주인들이 전셋값 못 올리자 손해보지 않겠다. 실거주 선택하는 것도 전세 공급 줄이고 있다. 경기도 동탄 사시는 분들이 2년 전 입주장 때 싸게 내놨는데 5%밖에 못 올린다고 해서 내가 실거주 하려고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사간변도시, 이 소장이 거주하고 있는 미사간변 호반 서밋은 2019년 6월 13일 첫 입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3억 초반에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힐스테이트 오피스텔로 실거주 직접 매수를 하셔서 입주하시는 분 때문에 최근에 거래 물량이 나왔죠. 원래는 입주 물량이 나올 때가 아닌데 그때 거래가 됐던 게 6억 5천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이 물량이 지금 물량이 나와 있는 게 하나 두 개 정도 나와 있는데 7억 5천 8억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단지 내에서 846세대입니다. 3억 초반부터 8억까지 전세 가격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3억 초반에 내놓으셨던 분들 지금 전화 다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 분들께. 자, 게다가 문제는 전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분양가 통제로 청약이 당첨되면 수억 원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로또가 되면서 이를 노리는 청약 대기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청약 통장 가입자는 국민의 절반 2,484만 명에 달하는데 공급이 암울하다.
게다가 민간 아파트에도 예전에는 공공 아파트에만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는데 이 규제가 적용된 곳은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의 물량이 나올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 기사는 끝이 났습니다. 한 가지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한국경제고요. 김하나 기자님께서 작성하신 기사인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싸움 부추긴 임대차법. 한 달 만에 분쟁이 3배가 급증을 했답니다. 서울시에는 임대차 관련 상담이 급증을 하고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과 거부권 충돌 사례가 많아졌다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시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3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총 5,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5배가 증가를 했다는데요. 갑작스레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후유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이 됐는데요.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의 씨가 말랐고 그나마 있는 매물은 보증금이 폭등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터지면서 상담센터를 찾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게 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가 됐는데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으로 전월과 비교해서 47.6%가 감소를 했고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 임대차 거래가 월 10,000건 아래로 떨어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야, 이런 걸로 기사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임대차 가격이 안정이 와서 임차인분들이 진짜 행복할 건지 아니면 적폐라 부르는 이들의 말처럼 진짜 집값과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건지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냥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지켜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드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품 이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